4.3 항쟁, 4.3 사건 뭐냐 도대체. 제주 4.3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국민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주도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인데요. 공식 명칭은 4.3 사건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역사 이야기 재밌게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영상으로 제주 4.3 관련된 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제주 4.3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주 4.3 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4.3 사건 하면 3.1운동처럼 하루 이런 일로 생각하기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4.19 혁명 그날 일어난 일 그게 아니라 4월 3일에 소요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1954년 9월 21일까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지옥이 펼쳐졌었던 그런 일을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라고 부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칭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4.3이라고 하면 3.1운동이나 4.19 혁명, 5.16 쿠데타, 12.12 사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7년 넘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주도가 지옥이었던 바로 그런 상황을 제주 4.3 사건이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이 4.3 사건을 이해하려면 1947년 3월 1일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립니다.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의 주민이 모입니다. 제주도의 인구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모인 행사가 열렸어요. 이날 행사를 끝낸 군중들이 가두 시위를 합니다. 기마경관, 말발굽의 어린이가 채입니다. 근데 경찰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 한마디로 뺑소니를 해버린 거지. 군중들이 그걸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기마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돌팔매질 이런 게 일어나면서 거리가 난장판이 됩니다.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은 군중이 경찰서를 습격하는구나 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발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쐈어요. 이 일로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됩니다. 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제주 민심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사망자는 하나도 없었고 경찰서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사망자 6명 중 5명이 등 뒤에서 총을 맞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 때문에 이 발포는 치안을 위한 정당방위다. 경찰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망자 6명 중 5명이 등 뒤에서 총을 맞았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진압한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을 죽인 것 아니냐. 이런 분노가 생기기에는 충분한 사건이 1947년 3월 1일에 일어난 겁니다. 자, 분노한 민심. 이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한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남조선 노동당 일명 남노당입니다. 남노당은 많이 들어보셨죠? 남노당 이야기를 하려면 그 당시의 대한민국 상황을, 한반도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 중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고 이 민주주의 세력이 있었어요. 소련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공산주의로 통일을 해야 된다. 라는 세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꽤나 그 세력은 둘 다 나름대로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는 이론만 있었고 굉장히 멋진 말들이었잖아요. 판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태영호가 4.3,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개구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 쪽 노선을 타고 있는 이쪽 세력, 그 중에 김일성은 듣보잡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김일성이 지시를 내려서 남로당이 움직였다라는 건 그 당시에 남로당 사람들이 들으면 자존심 상해 뒤지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지시를 해서 남로당이 무장봉기를 했다. 이건 개구라라는 거예요. 듣보잡 김일성이 지시를 내린다고 무슨 제주도에서 무장봉기를 일어납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 그만큼 독립운동가 중에 이 공산주의 노선 이쪽 세력에서 김일성이 매우 힘이 있었다라는 구라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태영호 북한으로 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947년 3월 1일에 경찰이 제주도민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으니 민심이 매우 흉흉해졌고 이걸 기회로 잡은 남로당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니 남로당의 주장, 남로당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매우 타당했기 때문에 민관 합동 파업으로 대대적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주장했었던 그 당시에 남로당이 주도해서 주장했었던 게 뭐냐면 3.1 발포 사건의 사과, 발포자 및 책임자 처벌, 희생자 유가족 지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 요구를 무시합니다. 발포자 처벌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하고 유가족들 지원하고 이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데요. 이때 중앙정부가 누구냐면 미군정이에요. 미군정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저항 세력을 모두 좌파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총파업을 와해시키려고만 했어요. 미국이 이걸 빨갱이 정리하는 쪽으로 몰고 갔어요. 파업에 참여한 66명의 경찰이 해임이 되고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로 메꿔지는데 육지에서 파견을 해요. 서북청년회, 많이 들어본 바로 서북청년단이 해임된 경찰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육지에서 서북청년회를 들여온 건 미군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무부장이었던 조병옥 이 양반이 등장을 합니다. 응원경찰들 제주도로 파견을 시켜요. 자, 조병옥은요 파업본부를 습격하고 파업 참여자들을 잡아가면서 총파업을 어마무시하게 탄압을 합니다. 자, 이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한 망언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려야 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지에서 파견된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 파업 참여자들을 마구 검거하기 시작하는데요. 1947년 3일 발포 이후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2,500여 명이 감옥에 갇힙니다. 제주도의 규모를 생각하면서 이걸 상상해야 돼요. 평화로웠던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감옥이 너무 좁았어요. 미군 감찰반의 보고에 따르면 3평 정도의 방에 35명이 수감됐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 의지가 없었느냐? 1947년도에 도지사로 유해진이라는 인간이 부임을 합니다. 미군정에게도 극우파로 규정된 인물이에요. 자, 유해진이라는 인간은 일반 대중을 극좌단체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극우단체의 힘을 빌렸다고 대놓고 발언을 합니다. 그게 당당해. 서북청년단, 응원경찰 이런 사람들 다 빌렸어. 왜냐? 빨갱이들을 잡아야 되니까. 이는 미군정 관계자들조차도 불만을 토로할 지경이었다. 제주도를 감찰하던 미군정 넬슨 중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지사가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 이념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해왔고 경찰은 수없이 테러 활동을 자행했다. 자, 이 당시에 미군정이 응원경찰을 파견시키고 서북청년단을 파견시키고 유해진이라는 지사를 부임시키고 이게 미군정이 한 짓이라는 겁니다. 경찰이 테러 집단이었다. 넬슨 중령의 말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서북청년단 이 인간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극우 테러 활동을 했는데 이때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강매합니다.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합니다. 여러 만행을 저질렀는데 빨갱이를 처단하자는 사상적 요인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돈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자, 서북청년단을 육지에서 제주도로 파견시켰는데 정규 봉급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금 모금을 위해서 테러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얘들한테 권한은 주고 돈을 안 줬네? 그러니까 마구마구 만행을 자행하면서 돈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조폭이었던 거죠. 조폭. 권력이 폭력을 눈 감아주는 조폭.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게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자, 서북청년단이 돈 때문에 학살과 테러를 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같은 우익진영 조선민족청년단하고도 싸워요. 서청 세력, 서북청년단 세력은 4.3 사건 진행 과정에서 50총선거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족청단원, 조선민족청년단원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집단으로 사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서북청년단에게는 빨갱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일 뿐이지 정치적, 이념적 신념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948년 1월에 CIC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제주도의 지식인층과 대중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으며 좌익인사들도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고 좌익인사로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익을 위시한 이들의 빨갱이 공포선동이 테러의 1차적 요인이었다. 애초에 제주도 좌익의 전통적인 관심사는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가난의 해결이었다. 없던 빨갱이를 만들어서 학살을 펼쳤다라는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제주 4.3 사건이라고 부를까? 이제부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초 민관 총파업은 모든 진영의 호응을 얻은 민중항쟁이었어요. 1947년 3월 1일에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경찰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이거에 분노한 제주도민들이 민관 총파업을 해서 경찰도 파업하고 기업도 파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사과하라, 유가족들 지원하라 이러면서 다 같이 움직였는데 미 군정이 빨갱이 짓이다, 남로당 때문이다라고 남로당을 범인으로 탁 찍어서 조직이 시작한 거예요. 자, 위기를 느낀 남로당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죄 없는 제주도민을 학살할 명분을 준 겁니다. 이 무장 투쟁, 무장 봉기는요, 남로당 중앙당과 협의도 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지시를 내려서 무장 투쟁을 했다, 무장 봉기를 했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4월 3일 새벽에 남로당 사람들, 남로당 인원 한 300여 명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킨 날이 4월 3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4.3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4.3 사건이라는 명칭에 불만이 많아요. 7년,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빨갱이로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4.3 남로당이 무장봉기를 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4.3 사건이라고 명칭을 하느냐. 4.3 항쟁? 이거는 더 안 맞는 말이죠. 남로당이 자신들의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4월 3일에 무장봉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1954년까지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무자비한 학살을 당한 지옥 같은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민중항쟁도 일어나죠. 4월 3일은 죄 없는 제주도민들을 학살할 명분을 부여한 남로당의 봉기가 일어난 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시 배우고 이 명칭도 다시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학살당한 증거, 이게 4월 3일에 딱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학살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많이 살아계십니다. 4월 3일 하루만 기념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북청년단이라는 인간들이 다시 만들어져서 4.3 추념일 집회에 참가한다고 강짜를 놓고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북청년단이 무엇을 한 건지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이 내가 제2의 서북청년단이다 이러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이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북청년단이라는 놈들은 그냥 깡패 집단일 뿐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그냥 빨갱이로 몰아서 죽여버렸던 그런 세력들이고 그런 놈들이었는데 2023년 지금에도 자기들이 서북청년단의 후예다 라고 말하면서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을 빌린 애들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삼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에 제주 4.3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했던 이 사건에는요, 미군의 개입이 있었고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군이 나쁜 놈이고 미군정이 나쁜 놈이었고 이승만이 나쁜 놈이었는데 역사책에 그렇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대다수가 제주 4.3 하면 항쟁이냐 사건이냐 왜 그런지도 몰라요. 긴 시간 동안 아무 죄 없는 제주도민이 학살당했던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일이 자행됐었던. 자, 오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주 4.3에 대해서는 재조명을 해야 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 그걸 추모하는 날이 4월 3일일 뿐이라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